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전쟁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기존에 사람이 싸우는 전장에서 이제는 기계가 싸우는 전장으로 그 양상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건데 일단 영상부터 하나 보시죠. 자, 이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하르키우 지역입니다. 보면은요, 저게 자폭형 지상 로봇인데 저게 적진으로 이동해서 저렇게 펑 하고 폭발하면서 러시아군의 벙커인데요. 저게 순식간에 저렇게 파괴가 됩니다. 그 뒤를 이어서 또 다른 로봇이 저렇게 적진을 향해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저기 숨어있던 러시아 병사가요, 뭔가 쪽지를 건네서 주는 거는 항복하고 싶다는 의사를 적어서 저렇게 드론을 향해서 보여주는 전장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다음 영상도 또 준비되어 있는데요. 자, 이렇게 활주로에 멈춰서 있던 항공기에 거대한 폭발이 일어나고 기체가 그대로 무너져 내리죠. 그런데 이 갑작스러운 폭격이 일어나는 이곳은 우크라이나의 드론 대공습이 일어나는 러시아의 항공장입니다. 자, 그러니까 몇십만 원짜리 그냥 드론이 한 대에 수천억 원에 달하는 러시아의 핵심 자산인 전략 폭격기를 처참하게 무너뜨리는 모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러우 전장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데 이용주 평론가, 지금 얘기하려는 거는 이제 사람이 아닌 기계, 그러니까 무인화 기술이 도입된 기계들이 서로 싸우는 전장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건데 이걸 준비하는 나라가 지금 미국과 중국이에요. 미국과 중국이 지금 주도해서 이 세계 무기의 무인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요, 중국에서 굉장히 놀라운 영상 하나를 공개했는데요. 그 영상 보시면서 같이 말씀 나눌까요? 예. 자, 지금 영상 보시면요, 경납고가 열리고 지금 뭐 가오리 모양의 비행기 같은 게 나옵니다. 예. 근데요, 저게 그냥 비행기가 아니라 드론인 거예요. 아, 드론이에요, 저게? 예, 그래서 드론이 엄청 큽니다. 그리고 그 뒤에 따라가는 저 전투기 2대는 유인 전투기고요. 네. 그래서 드론이 앞에 나가고 뒤에 이제 유인 전투기 2대가 이제 따라가는 모양인데, 저는 저렇게 큰 드론이 있을 수 있다는 것도 몰랐고요. 무인으로 드론을 저렇게 큰 걸 날릴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놀랐고, 네. 그래서 지금 이게 사람이 있는 전투기와 없는 드론이 같이 이렇게 작전을 수행하는 이런 영상이 지금 공개가 되면서 세계가 좀 많이 놀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저 선두에 선 가오리 모양에는 사람이 없고 뒤에 전투기에는 사람이 타 있고, 그러니까 이게 김대영 위원, 예. 유무인 복합 체계를 보여주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영상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중국 공군 창군 기념일이 있어서 그거에 맞춰서 새로운 영상을 하나 보여준 거예요. 네. 저 영상 잘 보시면 이제 경납고에서 나오죠. 궁지 11이라는 이게 무인기인데, 궁지라는 게 우리 한자로 풀이해 보면 공격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격 11로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잘 보시면 뒷날 꼬리날개가 없죠? 꼬리날개가 안 보입니다. 제 스텔스 성능을 갖고 있는 저피탄 무인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젠 16, 젠 20, 또 중국이 자랑하는 스텔스 전투기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유무인 복합이라는 게 아주 간단한 거는 무인기가 먼저 나가서 무인기에서 보내준 자료를 받는 것도 하나의 방식이 될 수 있고, 아니면 뒤에서 전투기 조종사가 조종을 할 수도 있고, 이런 방식으로 지금 중국은 다양하게 좀 유무인 복합을 연구 개발을 가속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가속화시키면 이제 미국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미국은 그러면 이 유무인 기술이라는 게 어느 단계까지 와 있어요? 사실은 뭐 세계 선도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최근에 보면 미 공군이 YFQ-44A라고 하는 AI 무인 전투기를 지금 개발하고 있거든요. 저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인 전투기의 시험 비행을 시작을 했는데, 예. 미국이 그런 얘기는 유무인 복합 체계를 본격적으로 지금 개발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협업 전투 항공기라고 얘기를 해요. 영어로 CCA라고 하는데, 이 사업을 2030년까지 1000대의 CCA를 확보하겠다. 1000대? 예, 1000대까지 확보를 하겠다. 이런 그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미국이 개발하고 있는 B-21 차세대 스텔스 전폭기가 있어요. 그 폭격기에도 AI 기술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원래 2명이 타던 조종사를 1명으로 줄이고 언젠가는 아예 무인화시키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지금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B-21 전략 폭격기까지. 네. 자, 이렇게 유무인 체계를 거쳐서 미국과 중국이
어쨌든 궁극적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은 완전히 사람이 없는 무인 무기 체계인 것 같습니다. 실제 미국 공군이요, 지난해 AI가 조종하는 F-16 전투기의 시험 비행 영상을 하나 공개했습니다. 들어볼까요? Get tired. It's not scared. It's going to follow its rules and do as close to a perfect maneuver as it can do.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한번 이걸 따져볼게요. 미국과 중국의 차세대 무인 전력 이 수준은 어느 정도까지 와 있을까? 저희가 하늘, 땅, 바다 이렇게 세 면으로 한번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지상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뭐가 뜰까요? 총을 든 로봇계라는 키워드가 뜨는데 이 공상과학 같은 얘기긴 하네요. 네, 근데 사실 우리가 이 로봇계는 그동안 많이 봐왔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이랑 같이 뭔가 하고 아니면 뭐 없는 꼬리 같은 걸 이제 흔들면서 우리한테 뭐 이렇게 애교를 떨고 이런 거 봤는데 그 로봇계를 보면서 우리가 했던 상상이 저 로봇계에다가 총 달면 진짜 무섭겠다. 그렇죠. 예. 이런 상상을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지금 저렇게 개발이에요. 로봇계에다가 총을 다룬 이런 게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 해병대가요. 저 로봇계, 소총으로 무장한 로봇계를 훈련시키고 있는 모습을 공개를 해서 실제로 나중에 전쟁이 나면 저걸 이제 전장에 투입하겠다 이런 걸 좀 이제 보여주는 것 같고요. 저 로봇계는요, 이 AI가 아니고요, 실제로 그 사람이 원격으로 조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아, 사람이 어딘가에서 저걸 조정을 네, 하고 조정을 하고 있는 거고 예. 저기에 또 카메라 달려 있어가지고 지금 전장을 잘 파악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중국도 이에 맞서라 뭔가 공개할 만한 게 있을 것 같은데 뭐가 있을까요? 예, 지난해였는데 중국군도 지금 이제 영상으로 나오고 있지만 예. 이제 캄보디아 군과의 합동 훈련, 그래서 진룽 2024라는 훈련에서 이 로봇계를 선보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잘 보시면 여기도 총이 달려 있죠. 지금 영상에 총을 달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요즘 중국 잘 보시면요, 예. 로봇 산업이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중국 갈 때마다 정말 다양한 로봇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 이런 거에 더해서 단순히 이제 민간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예. 이거를 이제 군용으로도 하나하나씩 지금 배치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요즘 뜨거운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앞서도 살펴봤지만 지금 중국 일본 간의 관계가 좋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대만 침공과 관련된 중국군의 훈련에서도 이 로봇계가 전투용 로봇계가 등장을 한 적이 있어요. 아, 거기서도. 예, 그래서 상륙 훈련할 때 이 로봇계가 먼저 위험 지역으로 들어가는 이런 모습도 보여줬고, 그렇기 때문에 향후 이게 뭐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때 이런 전투용 로봇계가 가장 앞장을 서지 않을까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총을 달고 있는 로봇계를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지만 이뿐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영상이 하나 또 준비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아주 좀 특별한 로봇계입니다. 자, 보면은요, 지금 레이저를 발사하는데 저렇게 화염까지 내뿜는 로봇계 모습입니다. 지금 보면은요, 들판에서 화염 방사기를 장착한 채 뭔가 이렇게 불을 거대하게 내뿜고 있네요, 이호주 프로가. 네, 저는 저 영상 보면서 너무 좀 소름이 돋습니다. 예, 개가 저렇게 뛰어다니면서 화염 방사를 한다는 게 무섭잖아요. 너무 무서워요. 근데 예. 다행인 것은요, 지금 저 화염 방사기를 등에 매단 저 로봇개는 전투용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저 개가 돌아다니면서 뭐 하냐면은 이제 농장 같은 데서 잡초를 제거한다거나 아니면 눈이 많이 왔을 때 그 눈을 좀 제거한다거나 네. 이런 용도로 쓰이고 있는데요. 혹시라도 또 저게 전장에 나가면 너무 무섭겠죠. 아니 그러면 이 전장에서 로봇계라는 게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길래 지금 미국과 중국이 이렇게 열을 올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보병이 전투를 할 때 이제 가장 어려운 지역들이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시가지. 예를 들어 건물 하나에 이제 만약에 적병이 숨어 있는데 이걸 잡으러 들어가려면 사실은 병력도 많이 동원돼야 되고 지금 이제 영상으로 나오고 있지만 저는 야지에서도 먼저 만약에 적진 깊숙이 로봇계가 들어가면 그만큼 인명 피해가 적겠죠. 그러니까 그런 위험한 일들을 로봇계들이 대신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정찰 같은 임무도 대신하고 네. 또 한 가지로는 이제 지하 시설물 같은 데도 되게 위험하겠죠. 사람이 물론 들어가려고 그러면. 근데 이런 로봇계가 먼저 들어가게 되면 그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 최근에 그리고 지금 이제 영상에도 나오고 있지만 미국군 같은 경우에 이제 네. 전투 실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로봇계들을 이용한 여러 가지 전술적인 훈련들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몇 년 뒤에는 정말 로봇계들이 어떻게 보면 전선의 가장 앞에 서 있지 않을까
이런 예측들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로봇개들끼리 싸우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네요. 실제로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 궁금해지는 건 김대영 의원. 그러니까 위험하고 어쨌든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곳에 앞장선다고 하지만 여기에 그러니까 자체 이제 학습 능력을 갖게 된 AI가 탑재돼서 자기네들끼리 싸우게 될 경우에는 이게 자칫 오인하다가 사람을 살상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사실 지금 제기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저런 로봇개들을 사람이 조종했을 때는 네. 인식을 하고 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작동을 멈출 수 있는데 만약에 모든 권한을 인공지능에게 다 준다 그러면 인공지능의 학습 여하에 따라서 자칫 인명살상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어쨌든 경계해야 될 부분도 분명 있을 텐데 그러면 이쯤에서 궁금해지는 거는 미국과 중국이 이렇게 열을 올리면 우리도 K방산 유명하니까 우리도 그럼요. 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럼요. 우리도 멈티, 다시 유무인 복합 체계를 개발하고 있고 이걸 실전에 적용하기 위한 그런 훈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지금 지난 3월이죠. 예. 한미연합 훈련 자유의 방패 연습이 있었는데 이때 대량 살상 여기 지금 저 영상에 보시는데 계단을 올라가는 이 다족형 무인 로봇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대량 살상 무기를 제거하려면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이 정찰 로봇을 보내서 4층까지 올라가서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그 뒤에 사람이 쫓아가서 이 대량 살상 무기를 제거하는 그런 훈련을 한 건데 이걸 보고 말이지 당시 러시아 언론에서 이것을 보고 김정은의 어떤 이 참수 작전을 위한 것이 아니냐. 네네. 그래서 로봇견으로 부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사시에 북한군이 뭐 위험한 물질 같은 걸 떨어뜨렸을 때 그걸 제거하러 적에 직접 갈 수 있다 이런 거군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 무인 로봇은 이 정찰용 또는 장애물 제거용 예. 또 뭐 물건을 이동하는 운반용 뭐 자폭형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고 인명살상을 우리 인명 최대한 보존하면서 전투 효율을 높이기 위한 그런 방식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그러면 사람이 다 이렇게 뭐 화생방 마스크를 이렇게 다 쓰고 직접 들어가서 해체해야 그 되는데 많은 희생을 또 그렇죠. 감수해야 되는 예. 것이고요. 어쨌든 저런 로봇계까지 이어지고 있다면 이번에는 공중에서 벌어지고 있는 유무인 복합 경쟁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뒤로 뜨는 게 하늘 위의 무적 스텔스 무인기가 뜹니다. 여기에 지금 두 개의 전투기가 떠 있는데 일단 오른쪽에 있는 이 궁지 11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아까 잠깐 짚어봤지만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는 거예요? 궁지 11이 처음 나왔던 건 그러니까 중국을 대표하는 이제 에어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 이제 주화 에어쇼에서 처음 선을 보였고 또 한 가지로는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 9월 3일 중국 열병식. 열병식 때. 이때도 나왔어요. 아 그때도 나왔군요. 네, 이때도 나왔는데 그래서 이때도 나오는 걸 보면서 그 중국이 지금 그때 열병식이라고. 맞습니다. 예. 그때 열병식 때 장면이고 또 한 가지로는 아까 이제 앞서서 우리가 이제 CCA라는 미국이 개발 중인 약간 무인 전투기도 봤는데 이때 궁지 11뿐만 아니라 중국이 개발 중인 이 미국과 비슷한 CCA와 비슷한 여러 가지 무인 전투기들도 같이 보여줬어요. 근데 이 궁지 11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영상으로 나오고 있지만 잘 보시면 그 기체 밑에 폭탄창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네. 무장을 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사시에는 정밀 유도탄을 발사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로는 요즘 이제 스텔스 무인기 같은 경우에 레이더에 잘 안 잡히죠. 그럼 여기다가 전자전을 할 수 있는 제머를 장착하면 레이더 사이트도 교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다양한 영역으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레이더를 교란시킬 수 있으면 그 선봉에서 미끼 역할 같은 것도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뭐 적의 방공망을 교란하고 먼저 돌파해서 예. 공격하는 이런 임무들도 이제 맡겨질 걸로 보여지고 그러니까 지금 또 한 가지로는 궁지 11이나 뒤에 보였던 뭐 중국판 CCA 같은 것들에 예. 인공지능을 집어넣으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수행할 수가 있고 사람의 개입이 점점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투입하면 그렇다는 얘기인데 예. 그래서 그 중국에 한때 열풍을 불었던 그 딥시크 맞습니다. 그 인공지능이 여기 탑재가 되어 있다는 얘기도 있네요. 맞습니다. 지금 사실 이제 중국에서 인공지능 개발자만 예. 50만 명이 넘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중국 정부가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그 딥시크 열풍 때문에 네. 지금 보면 다 인공지능 개발자 되겠다라는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중국에서는 지금 인공지능이 어떻게 보면은 출세의 수단이 되고 있는 정도인데 이걸 또 중국 인민해방도 적극적으로 아마 지금 이용하려는 여러 가지 이제 국민 융합 정책을 펼치고 있어서 궁지 10일에도 정말 이런 딥시크 충격이
한번 오지 않을까 이렇게 그래요. 보여지기도 그러니까 합니다. 딥시크가 저렇게 군사적인 활용 조짐도 보인다라는 설명을 해주시는 건데 그러면 미국도 이제 슬슬 궁금합니다. 미국이 저 왼쪽에 나왔던 저거는 미국의 무인기 RQ-180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네. 좀 우리한테 낯선 이름인데요. 그렇죠. RQ-180 저도 뭐 좀 생소하게 느껴지는데 예. 이 RQ-180은 글자 그대로 스텔스 기능을 가지고 있는 고고도 무인 정찰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고도라고 하면 대개 20km 이상 상공이고요. 네. 이게 RQ-180은요, 그 어떤 탐지 그 수단으로도 탐지가 되지 않는 그런 이 무인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과거 RQ 시리즈 중에 여기 지금 화면에 나오는 걸 보시면 네. 이게 RQ-170의 후속 기종, 이 진전된 이 기종이거든요. 미 중앙정보국이 1급 기밀의 극비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알려지지 않은 거죠. 그래서 높은 고도에서 장기 착용하면서 전 지역을 정밀하게 감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네. 요거보다 이제 앞 버전이죠. RQ-170. 170 같은 경우는 보면요. 그 과거에 우리가 2001년도에 있었던 그런 그 미국의 정말 엄청난 그 테러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9.11 그 테러. 주인공 9.11 테러의 그 주범이 빈 라덴이었거든요. 빈 라덴을 제거하는 그 작전에 활용됐던 무기가 RQ-170이라고 그래요. 지금 오바마 저 대통령이 네. 뒤에서 저걸 관찰하고 있는데 그 RQ-170으로 촬영한 그 영상을 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RQ-170은요, 이게 센티넬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이 보도된 바에 의하면 북한 잠수정이 우리 천안함 폭침을 했잖아요. 예. 2010년 3월 그때 당시에 북한의 잠수정을 정찰했다는 그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 유명한 저 그 백악관 상황실 저 장면을 고스란히 찍어서 이제 보여줬던 게 당시 RQ-170이었고 그렇습니다. 이거의 후속 버전이 지금 RQ-180입니다. 네. 자, 이렇게 중국과 미국의 어떻게 보면 가오리 대 가오리 같은 느낌의 자, 이렇게 무인기 전쟁을 저희가 살펴봤는데 그러면 이쯤 되면 슬슬 궁금해집니다. 이제 이용주 평론가,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넋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우리나라 한 항공사와 국방과학연구소가 최근에 한 영상을 공개했는데 바로 이 영상이거든요. 예. 보시면은 지금 우리도 스텔스 무인 편대기 개발에 열중을 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유인 전투기랑 같이 이제 복합 편대를 구성을 해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금 많이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지금 어떤 기체의 모습일지 이런 것들은 공개가 안 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대략 상상도고요. 네. 나중에 또 공개가 되면 어떤 모습일지 굉장히 큰 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 가상 영상이지만 이 정도가 된다고 하면은 지금 미국, 중국 무인기에 우리도 뒤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지금 우리 군도 예. 다양한 종류의 무인기들을 개발하고 있고요. 앞서 우리가 이제 RQ-180이라는 거 언급을 하셨죠. 네. 그래서 지금 두 종류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저피탐 정찰기, 그러니까 스텔스 정찰기도 하나 개발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로는 KF-21과 팀을 짜서 같이 전투를 벌일 수, 지금 이제 영상이 나오는 게 저피탐 무인 편대기 시제기라고 하는데 그렇군요. 이번에 이제 아덱스 2025에도 예. 공개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도 잘 보시면 아마 향후에는 내부 무장창이 생겨서 적을 공격할 수 있는 무장도 탑재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앞서 우리가 인공지능 얘기도 했죠. 네. 그래서 이제 한국항공우주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무인기에 사용할 수 있는 AI 파일럿 기술, 일명 카일럿이라 그러는데 이것도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두 가지 종류의 무인기 개발하고 있고 인공지능도 지금 일정 수준 학습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원래 저렇게 스텔스 기능 갖고 있는 것들 매끈매끈하죠. 네. 요즘 저것도 보면 굉장히 매끈매끈하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스텔스 성능을 갖추기 위해서 좀 그렇게 특별하게 외형을 설계를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땅과 하늘을 봤다면은요. 사실 요즘 제일 무서운 게 바다예요. 왜냐하면 바다는 어지간해도 레이더에 탐지가 잘 안 되니까 바닷속 전쟁이 진짜 전쟁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럼 미국과 중국의 해상 무인 전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바다의 암살자 무인 잠수정이 뜨는데 대표적으로 중국과 미국이 어떤 전력을 갖고 있죠? 예, 지금 이제 화면에 보시면 나올 텐데요. 중국은 HSU-001이라고 하는 그런 무인 잠수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길이가 한 3m. 이번에 지난 10월 초에 이 항일 승전 80주년 여기 지금 보시는
저 장면인데 저기 지금 길이가 3m고요. 무게는 그렇게 무겁지 않습니다. 3톤 정도 되고 이게 대만 해협 네. 남중국해에서 대잠수함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가지고 있는 오르카라고 하는 이 무인 잠수정은 뭐 중국 거에 비해서는 훨씬 규모가 크죠. 길이도 26m고 중량도 80톤입니다. 네. 수중정찰, 대수상전, 대잠전 이런 역량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이 무인 잠수정인데요. 이게 사실 말이죠. 이 물 속에서는 이게 이 통제가 굉장히 어렵다고 그렇죠. 그래요. 예. 이 음파만 가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앞으로 AI가 발전이 되면 그걸 통해서 좀 더 이 수중 전력이 더 발전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지간한 나라들은 김대영 의원.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쯤 들어본 군사 강국들이 요즘 다 그 무인 잠수정 개발에 열을 올린다면서요. 맞습니다. 왜 그럼 무인 잠수정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할까 우리가 좀 네.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이제 사람이 타는 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핵잠수함도 지금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보통 이제 적잠수함을 감시 추적하는 임무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타다 보면 오래 못 있겠죠.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데 방금 봤던 이제 무인 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크기마다 차이는 있지만 뭐 최소 몇 달까지도 혼자서 이렇게 독자적으로 작전이 가능합니다. 그래요. 그럼 이제 먼 대양을 돌아다니면서 중요한 지역들을 포인트로 삼아서 여기서 장시간 이제 작전을 벌이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뭐 유인 잠수함들이 와서 뭐 적 잠수함을 격침시키거나 네. 아니면 이런 무인 잠수정에 소형 폭내라든가 얼에 달아서 공격적으로도 쓸 수가 있어요. 그렇네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또 굉장히 위협적인 무기라고 봐야겠죠. 그럼 K방산 우리나라도 또 안 볼 수가 없어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도요, 이 무인 잠수정과 무인 수상정, 약간 이 두 가지 노선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무인 잠수정 같은 경우에는 앞전에서 이야기를 나눴듯이 잠수를 해가지고 이제 그 근처 유인 전투함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 정찰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인 수상정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화면에 있는데 수상정인데 저렇게 배거든요. 네. 근데 무인인 거예요. 아, 사람이 없군요. 네,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장 12시간까지 운용이 가능하고요. 지금 보시면은 뭐 바다에 있는 뭐 적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네. 전체적으로 이렇게 알 수 있는 승선 없이 자율 운항 가능한 이런 무인 수상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무인 수상정 해령이 있다면 조금 더 눈여겨볼 만한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최근에 이제 우리 국내 방산업체들의 트렌드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도 방금 언급을 했지만 예. 인공지능 그리고 이게 무인 차량, 이거 지금 이제 유집이라고 그러는데 네. 무인 이런 지상 작전하는 차량들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영상에 나오는 건 이제 아리온 스매시라고 하는데 이거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현재 만들고 있는데 잘 보시면 기관총도 무인 포탑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이렇게 약간 불가사리 모양처럼 뭐가 달려 있죠. 네. 저기 이제 저기 총을 쏘면 그 정확한 위치를 소리로 듣고 지역을 판단해주는 그런 장비도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아리온 스맥 같은 경우에는 예. 미군에서도 한번 테스트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 정도로 사실 해외에서도 관심이 많고 우리 군도 지금 잘 보시면 이제 인구 절벽 때문에 병력이 계속 줄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무인 지상 차량들이 상당 부분 이제 인력을 대체할 것 같고 요번에 나왔던 거 이제 LIG 넥서스 만든 G 스워드라는 건데 사실 이거는 뭐 아직 군에서 뚜렷하게 사업은 없는데 최근 추세 중에 하나가 우리 이제 국내 방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군의 이제 미래 소유를 대비해서 네. 미리 많이 개발을 해봐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개발된 무인 지상 차량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이거는 뭐죠? 요거는 이제 우리 K 방산의 K9인데? 대표 아이템이죠. 네. K9 자주포를 포탑을 이제 무인화를 시킨 거예요. 저거를 무인화도 네. 하는군요. 그래서 K9A3라고 하는데 예. 이것도 사실 이제 우리 군이 갖고 있는 지금 인구 절벽 문제, 병력이 계속 줄기 때문에 이제 사람을 최소화해서 자주포를 운용하겠다. 그래서 K9A3도 이번에 이제 모형으로 공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번에 현무 3.0도 무인으로 좀 개발될 수 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이제 영상에 나오고 있는데 이게 예. 천무 3.0이라는 건데 네. 천무군요. 천무 예, 3.0. 그래서 지금 이제 로켓이 예. 날아가는데 어느 정도 일정 수준 날아가다가 이제 껍질이 탁 벗겨지면서 드론이 날아가요. 그래서 이게 이제 배회형 드론이라 그러는데 네. 적진 깊숙이 날아가서 이게 뱅뱅 이제 선회를 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목표물을 발견하게 되면 알려주고 요거를 지정해서 타격하는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도 이제 인공지능이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절대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가 이걸 따져보는 이유는 실제로 전쟁이 났을 경우에 자 이렇게 유무인 복합 체계에 기반한 AI가 기술이 도입된 무기들이 속속 전장에 도입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대영 위원 실제로 그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어떤 전략을 하나 내놨는데 거기에도 지금 전투 시나리오, 이 AI 무기가 포함된 전투 시나리오가 있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중국이 대만 침공 관련된 예. 여러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이제 지옥도 전략이라 나오는데 예. 실제로 지금 이제 미국이 대만에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중국이 사실 전력으로 앞서 있으니까 저런 좀 저가의 드론들을 이용해서 만약에 상륙하려고 할 때 공격하면 되지 않겠냐. 그래서 지금 요새 이제 최근에 핫한 방산업체가 한 군데가 있어요. 미국의 안두릴사라고 있는데 네. 안두릴 사장이 얼마 몇 달 전에 대만을 방문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대만이 안두릴의 드론들을 자체 생산을 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천 기를 갖고 만약에 중국이 침공을 한다. 그럼 이런 저가의 드론들로 이제 공격하는. 요건 우리가 앞서 봤던 이제 중국의 로봇개인데 대만 상륙할 때 이런 로봇개들을 이제 앞장 세우겠다라고 중국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실제로 그래서 만약에 물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안 되겠지만 만약 두 나라가 충돌하게 된다면 정말 드론이 가장 먼저 싸우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대비 차원에서 우리가 짚어보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그럼 우리는 어떤 대비를 좀 해야 될까요? 예, 결국은 지금 현대전의 상황을 보면 지상, 해상, 공중, 수중 또 우주까지 예. 정말 무인화되고 있거든요. 우리도 병력이 줄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AI까지 포함한 첨단 유무인 복합 체계를 발전시키고 교리, 전술도 발전시키고 또 우리 이 한미 간의 연합, 상호 운용성을 발전시키는 그런 대비태세를 확고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차세대 전장을 바꿀 미래 전장 판도에 대해서 한번 몰랐던 이야기 저희 살펴봤습니다.